이거 왜 입고 온 거야? 아니 몇 번이니? 7번이요. 저 몸이 되게 뜨겁잖아. 자, 정규분포. 정규분포에 관한 얘기죠. 반복하지. 여러분, 정규분포는 연속확률 변수예요. 연속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분포는 자, 여러분 연속확률 변수에서 정규분포가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죠. 정규분포가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을 가져요.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그런 거지. 확률 밀도 함수가 루트 2파이에 뭐가 시그마 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건데 외울 필요는 없어. 얘네는 근데 저것만 좀 잘 봐놓으면 야 정규분포 모양이 저렇게 생겼는데 근데 좀 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가 있잖아. 정규분포는 여러분 확률 밀도 함수가 그런 거고 정규분포는 가운데 평균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게 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얘가 x 이퀄 m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 된다는 게 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도 하긴 하는데요. 그게 이렇게 쓰는 거죠. 확률 x 이퀄 m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이렇게 써.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 평균을 의미한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더하면 상수니 빼면 상수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로 들면 아예 뭐 이렇게 해.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 얘기가 확률 변수가 선생님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거는 이런 거야. 노말, 그렇죠? 노말이라고 그래. 노말. 보통 흔한 분포, 그렇죠? 노말. 근데 왜 정규라는 말 쓰는지 모르겠어. m하고 시그마 제곱 이렇게 해서 m 콤마 시그마 제곱을 쓰는 거예요. 앞에는 평균이고요, 뒤에는 분산이 와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선생님, 네. 저 fx 조금만 크게 써. r이에요, 시그마예요? 시그마. 아, 이렇게. x가 이런다고 얘기되면 저거 만족한대. 그럼 니네 뭘 나타낼 수 있니? m값 구할 수 있겠어? 얘 구할 수 있겠어? m값? 그 옆에 f 10 플러스 x예요. 10 플러스 x 10 플러스 x f 6 마이너스 x면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알아? 되게 단순한 게 얘하고 얘하고 뭐가 되는 거야? 두 개 더하면 몇이냐? 대칭은 더하면 상수야, 더하면 상수. 두 개 더하면 얘도 봐. 두 개 더하면 뭐가 나? 2m이잖아. 그 2로 나눈 값이 현대칭이라고. 얘 똑같은 거야. 두 개 더하면 몇이냐? 16이죠. 16을 2로 나눈 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지? m이 아니야. 그래서 m이 맨날 8 잡힌다는 얘기야. 표현을 그렇게 한다니?
알겠어? 더하면 상수냐 빼면 상수냐를 항상 결정해 주셔야 돼. 하루가 길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x축이 정근선이에요. 닿지 않아요.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는 거는 맞는데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성질을 잘 쓰잖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 만우에서 분모까지에 대해서 fx, dx의 값이 뭔지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전체 적분을 다 해주면 그렇지 그거예요. 전체 면적이 1이다라는 걸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면적이 1이 되는 거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해서 fx, dx도 그렇고 0부터 무한대까지 그 2배 fx의 dx도 이 값이 역시 1이 된다는 사실이죠. 좌우가 대칭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마무에서 뿔무까지는 저게 중요해 항상. 평균의 변화하고 시그마의 변화가 있어요. 평균이 변화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프가? 얘 봐. 평균이 변하는 거지. 요거 합시다. 그러면 m 대신에 1, 2, 3 바꿔서 넣으면은 뭐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의 변화는 평행 이동이에요. 평행 이동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m1 그래프는 안 바뀐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해주려는 거야. 여기가 m의 2. 그래서 재밌는 게 두 그래프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들의 교점은 선생님 여기 교점 있잖아. 요점. 요점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요점이 2분의 m1 더하기 m2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표준 편차의 저거는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가 가운데를 m이라고 얘기하면 하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흰색을 시그마 A라고 하고 주황색을 시그마 B라고 해볼까? 시그마 A하고 시그마 B하고 누가 더 큰 것 같아? 그거는 분산을 생각을 해보면 돼.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거는 분산이 크다라는 얘기거든. 분산이 크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얘기는 분산이 크다라는 얘기고, 그럼 분산의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분산의 정의가 뭐였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편차가 뭐야? 평균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만큼 먼지 x-m의 제곱이 있어요. 그러니까 x-m의 제곱이 큰 거야. 절대값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를 선생님 얘기는 내가 평균이라고 되면 그래프를 밖으로 밀어내야지. 분산이 크면. 그럼 그래프가 가라앉아.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야? 분산이 더 아니 미친 놈이지? 얘가 더 큰 거야. 가라앉는 게 분산이 더 큰 거지.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고른 자료가 뭔지 아니? 고른 자료?
어떤 초이스의 의미가 아니야. 자료가 뭐 콩이 고르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고른 자료는 얘가 고른 자료예요. 고른 자료는 시그마 B라고 얘기해. 왜 그러냐면 야 평균이 몇이다라고 얘기하면 평균이 50이다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뭐가 되겠니? 50점짜리 애들이 많네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 그러면 평균 주위에 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돼. 그러려면 편차 제곱이 값이 작아지지. 선생님 말 이해하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고른 자료가 되는 거야. 야, 선생님이 이거는 좀 적을 해줄게. 정규분포는 선생님 문제하고 좀 같이 병행하면서 좀 해줄게. 511번 문제. 511번 문제 한번 잘 보면 자, x1하고 x2를 비교해 봤을 때 괴역이 맞나? 맞을까요? 틀릴까요? 511번 문제는 이런 건 그려. 511번 문제 통계도 많이 그려보면 그려볼수록 좋아. 평균이 m이고 뭐 여기를 내가 x1이라고 하고 이 점을 x2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 있는 거 확률을 원해요. 근데 책에서 뭘로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예, 안 맞죠? 왜? x1의 면적이 이거거든. 거기서 책에서 보게 되면 x2 이하를 빼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값이 음수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겁니다. 이유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m 이하 될 확률과 m 이상이 될 확률은 당연히 뭐가 돼? 평균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0.5 맞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지? a 이하의 확률과 a 이상. 근데 가끔 애들이 선생님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등호는 면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겹치지 않나 안 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하나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거 좀 한번 내가 보여줄게. 니네 515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한번 보여볼게요. 여러분 그게 표를 주고 있습니다. 표를 잘 보시면 뭔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걸 확률을 구해달라는데, 자 선생님 봐봐. 그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애들이 가끔 야 니네 통계도 그림 좀 잘 그려봐. 알았어? 자꾸 그림을 그려볼수록 점수는 잘 나와요. 그리고 선생님 기호 써라. 기호 자신 없어갖고 안 써버릇하면 선생님 니네 통계 점수 안 나와. 선생님이 니네가 하기 싫은 포인트를 알아요. 근데 선생님 정확하게 학교에서도 그것만 물어본다는 것만 기억해놔. 편하게 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515번 문제가 뭐냐. 선생님 눈에 보이는 게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x가 노말의 60의 3의 제곱을 따라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돼 있네. 얘가 여러분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 표에서 보면 평균에서부터 0.5 시그마씩 더 진행이 된 거에 대한 확률을 묻고 있잖아요. 네, 그 문제 보기가 뭔지 알겠어? 아니 그 표가 뭔지 아시겠어요? 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선생님 지금 이건 표의 의미야. 표의 의미를 아셔야죠.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운데가 평균이 m이고요. m에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뭐가 되는 거야? m 더하기 0.5 시그마까지 한 거에 여기에 첫 번째 면적이 몇이라는 거야? 0.1925 이런 말이야. m에서부터 그 다음에 시그마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 0.3413 그렇게 표시하고 있잖아요. 표의 의미가 그런 거라고. 선생님 이해하니? 그런데 여러분 표는 시그마하고 m에 관한 관계로 표현을 해야지만 답이 되나? 그러니까 선생님 얘는 이런 계산을 다 뭉쳐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잘 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번 해볼게. 잘 보세요. 얘는 가운데가 몇이죠 여러분? 62가 되겠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걸까? 57에서 어디까지가 가는 거죠? 예, 이 확률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봐. 그러면 평균이 몇이라고요? 60이잖아요. 가운데가. 그러면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아세요? 60에서 몇을 빼면 되겠어? 3 빼면 되잖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평균에서 몇을 빼면 되냐? 시그마지. 그렇게 이해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표에서 찾을 수 있지. 66은 뭐가 되겠어? 60에다가 뭐가 되는 거? 3을 몇 번 곱하면 되겠어? 2번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평균에 더하기 2 시그마가 되는 거잖아. 선생님만 이해하? 그러면 여러분 답이 뭐 나오겠어요? 자,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정규분포의 한 큰 특징을 얘기하는 건데 정규분포는 말이죠.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확률을 줘요. 여러분 여기가 m이잖아. 이 확률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m-시그마는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건 뭐하고 같을까? 양쪽의 대칭이 m 플러스 시그마하고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웃긴 게 m-시그마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에 대한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재밌는 게 이 확률은 나왔다니까? 책에서 뭐라고 돼 있어? m부터 e 플러스 시그마까지 간다라는 게 몇? 네 0. 얘는 줬죠. 0.477이죠. 근데 문제가 있죠. 얘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다니까. 왜냐면 m-시그마부터 m이잖아. 표는 항상 m부터 오른쪽 값만 주잖아요. 선생님 이해가?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하냐? 구할 수 있지. 왜냐면 좌우 대칭이니까. 대칭의 성질을 쓰는 거라니까. 그래서 선생님 얘기는 항상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내 몸에 선생님 뭐가 되는 내가 좌우가 대칭이라고 되면 나를 표현할 때 나는 왼쪽만 얘기해주면 돼. 왼쪽이랑 오른쪽만 얘기해주면 돼. 그럼 왼쪽은 반대쪽은 선생님이 대칭의 성질을 이용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정규분포는 반만 줘. 그러면 선생님 m-시그마하고 같은 값이 뭐가 될까? 좌우 당 여기 시그마만큼 빠졌을 때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m 플러스 뭐가 되는 거죠? 시그마만큼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m 플러스 시그마에 대한 확률 책에서 나왔잖아. m-시그마는 없지만 m 플러스 시그마는 0. 뭐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요. 그래서 얘랑 두 개 더하면 답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오케이.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려 516번 그려보세요.
해봐. 그래, 다 왔다니까. 몇 번 나오니? 그려. 그리면 나오잖아. 몇 번 나오니? 한 번. 그리고 선생님. 오늘 숙제는 먼저 얘기해 줄게. (547번까지) 너는 뭐 확인을 하고 왜 한 거야? 신기하네. 어이없어. 아유, 나중에. 자, 보세요. 그 그림을 그려보면 돼. 면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516번 문제를 보게 되면 P가, 야, 저번에 시험 대비에 원본 문제가 안 들어갔지? 교재. 수특이요? 어.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알았어. 응? 이거잖아. 이거. 그리면 돼. 이렇게 돼서 가운데가 항상 뭐야? 평균이 돼줘야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그마. 자, 이거 잘해야 돼. 이게 n 시그마가 되면 좌우 대칭이 되는 곳 항상 체크해야 돼. 왼쪽 오른쪽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n 플러스 시그마가 되겠고, 여기가 n 마이너스 2 시그마가 된다고 되면 좌우도 뭐가 되는 거죠? n 플러스 2 시그마가 돼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하? 그래서 책에서 n 마이너스 2 시그마가 n 플러스 시그마. 야,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이 확률이 몇이냐? 책에서 얘기하는 게 몇이야? 그렇지. 2분의 A지. 양쪽 두 개 다 더해서 A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니? n-2 시그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 있죠? 여기까지의 면적이 2분의 B가 되겠고, 그럼 뭐 뻔하지 않겠어요? 갖고 가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몇 나오게? n-2 시그마 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쵸? 그럼 답은 몇 번? 3번 나오겠지. 그렇지? 단순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문제 하나 풀어주시면 되겠어. 516번이 됐죠?
않아. 근데 이제 다시 개념 설명으로 들어가서 7, 8, 8이니? 8. 아, 정규 분포긴 한데요. 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도 Z로 줘요, Z로. 확률 변수도 여러분 Z로 주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할까? 정규분포의 단점이 무엇이냐? 뭘 배우고 있었나? 발견하고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했을 때 표준정규분포가 아니라 아니 저번에 맨날 뭐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뭐 키의 안양시 고등학생의 키의 평균 뭐 이렇게 돼서 가운데가 뭐 선생님이 한 170 정도 됐다고 볼까? 오케이? 170 정도 됐다고 보면 선생님이 뭐가 170이고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x가 노멀 170의 표준 편차가 3의 제곱을 한번 따라가는 걸 봤다는 거지. 구해보니까 그런 거야. 정규분포가 그렇다는 거죠. 그쵸? 뭐 저러네?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선생님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만약에 누가 나한테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 이렇게 해야지. 170분에 170에 171까지에 대해서 fx, dx 구해야 되겠죠. fx 여보 알려줬죠. 뭐야? 엄청 복잡해. 맞니 안 맞니? 접근하기가 엄청 힘들죠. 그런데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접근 못해요 여러분들. 이과도 접근 못해요. 계산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게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차피 전체 면적이 1이잖아. 그러니까 좀 스페셜한 놈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런 놈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평균이 0이고요. 평균이 0이고요.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 놓은 정규분포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가지고 0에서부터 뭐가 되는 걸까? 0.01 단위로 값을 다 잘라놔서 계산을 해놨어.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평균에서부터 0에서부터 0.1, 0에서부터 0.2, 그러니까 0에서부터 0.02, 0에서부터 0.02, 0에서부터 0.03, 003도 되겠구나. 그걸 다 구해놨어 표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구해놓으면 그게 왜 좋으냐? 잘 보세요. 그거를 표로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야, 나 이거 접근하기 너무 귀찮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그래프를 딱 잡고 끌고 가가지고 내가 여기에다 얘를 재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평균을 평행 이동시켜서 m에다 갖다 놓고 내가 오케이? 얘를 여기 있는 걸 갖다 놓고 얘 표준 편차가 3이잖아. 얘는 표준 편차가 1이잖아. 표준 편차가 더 작지. 그러니까 얘를 뭐가 돼? 와서 그래프를 찌그러뜨려 갖고 이게 뭐가 되는 것도 더 얄쌍하게 만들겠지. 분산이 더 작으니까 평균이 더 뾰족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끌어와가지고 거기다가 딱 맞춰놔. 그러면 여러분 171도 보면 여기서 끌려가게 되면 1의 위치에 오긴 하겠죠. 일단은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뭐가 돼? 꼭 압축을 할 거지. 그러면 얘가 1에 위치지는 않겠지만 뭔가 여기 값이 또 와 있을 거 아니야. 더 앞으로 조금 전진이 됐겠죠. 그럼 그 값이 선생님도 아직은 모르지만 그 값을 뭐가 되는 거죠? 이 여기에 들어간 면적이나 여기에 대한 면적은 선생님이 사실 동일하단 말이야. 그대로 갖고 온 거잖아. 단지 모양만 뭐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 찌그러진 것 뿐이죠. 선생님만 이해가. 근데 그걸 왜 굳이 그렇게 하겠어? 내가 여기다 정확하게만 갖다 넣어서 일치되는 값만 딱 잡아내서 이 171에 해당되는 이 값을 딱 그 값만 구하면 뭐야? 이미 얘가 예쁘게 표로 구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표 확률을 구하지 않아요. 확률을 그때부터 읽는 거지. 선생님만 이해가? 그래서 이 작업을 여러분 이 작업을 선생님 그쵸? 이 가는 작업을 표준화 작업이라고 얘기해요. 표준화 작업이라고 얘기하고 표준 x 그쵸? 확률 변수를 평균만큼 빼버리는 거지. 170은 100 빼기 0으로 와야 되니까 빼버려야 되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얘가 표준 편차가 몇이다? 1이잖아. 얘는 표준 편차가 몇 당량이야? 3에 해당되는 양이잖아. 그러니까 1의 양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나눠주는 작업을 표준화 작업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표준화 작업은 그러니까 장점이 뭔지 아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야, 내가 국어가 80점, 국어가 80점, 수학이 90점. 그럼 내가 어느 걸 더 잘한 거 봐. 80점, 90점. 그러면은 90점짜리 더 잘한 건가?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애매해. 아니, 같은 수학 과목이라고 되면 내가 얘보다 잘한다 안 한다를 쉽게 알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지. 그룹이 달라. 근데 그룹이 다른 그룹끼리 선생님이 비교해 줘야 되는 거야. 야, 니네 다른 그룹끼리 비교하는 게 왜 어려운지 알아? 왜 어려운지 알아? 얘네 둘을 시합을 붙여본 적이 없어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잖아. A 학교가 수학을 더 잘하나 B 학교가 A 학교의 수학을 더 잘하나 B 학교가 수학이 더 잘하냐? 왜냐면 시험 문제가 다르잖아.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누가 더 잘하게 하려고 하면 얘네들은 뭐가 돼? 똑같은 잣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게 뭐야? 얘. 야, 국어 일로 들어와. 0, 1 평균 0, 1로 들어와서 키 재. 이거야. 선생님만 이해하니? 국어 성적 갖고 와. 표준 편차 갖고 들어와서 여기서 재. 그 다음에 너 저기 누구냐? 수학 성적 아니 갖고 들어와. 여기서 재. 그러니까 여기다 왜냐 한 장소에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데서 작은 똑같잖아. 이해가? 그래서 표준화 작업의 장점이 뭐냐면 서로 다른 집단을 비교할 때 표준화 점수를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하는 거죠. 국어 성적이 더 좋냐, 수학 성적이 더 좋은 거,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거, 그거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게 뭐 니네 서술형 묻는 거 아니겠어? 뭐가 더 잘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런 거 물어보잖아, 니네가 학교가.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런 건 표준화 점수로 재계산한단 말이야. 그들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눴을 때 뭐 하는 거야? 값이 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표준 정규분포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규분포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표준 정규분포가. 왜 선생님이 표준 정규분포가 정규분포의 장점이 될 수? 이것도 써줄까? 이것도. 서로 다른 그룹을 비교할 수 있어. 그래서 정규분포의 장점은 표준 정규분포의 장점은 확률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확률을 구할 필요 없다. 확률을 읽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얘기는 그거야. 정규분포의 가장 큰 혜택이 뭡니까? 확률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끌어다
맞춰놓으면 내가 눈으로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분포는 특혜를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 희생으로. 누구? 표준화. 표준화 확률 변수는 Z로 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Z로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Z로 하는 거죠. 다 바꿔놓으면 여러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어요? 응? 아니지? 표준화. 잘하셔야 돼요. 피곤하네. 선생님, 네. 여기 170저 그래프에서 네. 그 뭐야 저기 x에서 얘는 저 3제곱을 3제곱 그냥 다 하신 거예요? 이거야? 그냥 임의로 정해가지고. 내가 정한 거야. 표준 편식.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야지. 표준화라면 x에서 170을 빼고 3으로 나눠줘야지. 이렇게 나눠잖아. 표준화적으로 나눠. 자, 이번에 표준화 연산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볼까요? 522번. 여러분, x가 노말 뭘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어? 10과 2의 제곱을 따라간다는 얘기가 되겠고, y도 아유 아파라. y도 노말 20의 4의 제곱을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p가 12에서 뭐가 되는 거죠? x가 16일 확률하고 p가 24하고 그러면 y가 뭐가 되는 거죠? k1 확률하고 말이죠? 이 둘이 서로 같다라는 거가 되겠죠. 야 그러면 이게 니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문제일까? 되는 상황일까요? 안 되는 상황일까요? 아유 없네 이게. 야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야. 잘 봐. 그냥 이거 감을 잘 받아야 돼. 얘는 평균이 몇이냐?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2가 되겠고 시그마가 아니. 평균이 10이 되겠고 x가 그렇죠? 평균이 10이 되겠고 표준 편차가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그런데 y는 이게 x가 그렇다는 얘기가 되고 y는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이 몇 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20회가 있어요. 20회가 있으면 표준 편차가 뭐가 되는 거죠? 4랍니다. 그럼 더 늘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균이 20이 되겠고 얘는 더 퍼져버렸지. 표준 편차가 4니까 더 밖으로 밀어내야 되겠죠. 야 근데 웃긴 게 예부하라는 거야. 자 여러분 12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문제 꼬라지를 보라니까 12부터 16까지 여기에 대한 확률하고 24에서부터 어디까지? 선생님 몰라. 24에서부터 어디까지? K까지의 확률이 서로 같다라는 거지. 같다라는 건 2배 해달라는 얘기. 예, 같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두 집단을 여러분 비교해서 같다라는 얘기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큰지 누가 알아? 곡선의 면적인데.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이거 있는 거지. 야, 얘 갖고 여기다 맞춰. 얘 갖고 이리 와. 갖고 딱 들어와갖고 같이 같아야 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작업을 무슨 작업이라는 거야? 여러분 표준화 작업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화 작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선생님 지금부터 하는 거야. 얘가 갖다 놓는 게 자 이거죠. x가 뭐로 바꾸라는 거죠. 같은 확률 변수 이제 z로 들어올 거 아니겠어 다. 그렇죠? z야. 표준정규분포 확률 변수는 z란 말이야. 니네 이거 경계값만 쓰고 막 그러면 안 된다니. 지금 하는 거 이게 기호를 다 써야 돼 자꾸. z가 되겠고 z가
Z가 되는 자 10, X를 Z로 바꿨어. 12도 바꿔. 12가 X가 평균이 몇이야? 10을 빼 표준 편차 일어나는 거니까 이 작업을 하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10이라는 수치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거라고. 내 말 이해하나? 내 말 이해가? 그 다음에 뭐가 될까? 선생님 16은요. 16에서 평균 11을 빼. 그걸 다시 2로 나눠준다는 얘기가 되겠지. 10이요. 네? 16 빼기 10. 아, 평균 16 빼기 10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몇 나올까? P예요. 구해보세요. 얘는 몇 나올까? 1에서부터 Z가 어디까지? 3? 그쵸. 됐어. 아, 얘를 선생님이 찌그러뜨려서 갖다 놓으면 12는 1이 되고 16은 뭐가 돼? 1에서부터 3까지가 된다는 얘기지. 선생님 이해가? 그럼 선생님 저는 얘도 해야지. 자, 이런 거야. 이런 과정에 있는 거야. 야, 그리고 얘가 뭐가 돼? 24에서 누굴 빼는 거야? 아니, 신호는. Y가 다시, Y도 이제 Z로 바뀌어 있겠죠. 그쵸? 표준화했으면 Y도 Z로 바뀌어 있겠고. 자, 여러분, 24가 몇이 되는 걸까? 24에서 평균이 몇이 되는 거죠? 20을 빼고 표준 편차 4로 나눠달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 얘는 또 뭐가 되겠어? 선생님이 그러면 K에서 여러분 20을 빼고 다시 4로 나눠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봤어요. P에 딱 봤더니 선생님 1에서 Z가 문제 구조가 맞는 거죠? 그럼 이 값이 선생님이 몇이 돼줘야 되는 거죠? 3. 예, 3이 돼야 되는 거지. 4분의 K-20이 여러분 뭐가 된다는 얘기죠? 얘하고 같아요. 1하고 1은 똑같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 값이 3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그러니까 얘는 K는 몇 나올까? 32 정도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됐죠? 이게 표준 정규분포를 선생님이 이제 특징을 배운 거지. 써먹어보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523번 한번 해봐라. 시험은 다음 시간에 봐야 되겠네. 다음 시간에 2, 3부터 정규분포까지 해서 시험 볼 거예요. 오케이? 자, x가 노말 뭘 따라간다는 얘기죠? 15와 5의 제곱일 때요. 노말 뭐거든? 요거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쵸?
서로 다른 분포를 따라가요. 하나는 15 있고 하나는 30에 있고. 그럼 뭐 당연히 뭐야? 한 군데로 보라. 그게 표준화. Z가 뭐가 되는 거예요? K에서 15 빼고 5를 나눠주면 되겠죠. P 얘도 역시 Z로 바꿔줘야 되겠죠. 뭐고 쟤는 그럼 하나는 K에서 30을 빼고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 봐. 선생님 뭐가 좀 안 맞는데요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면 되죠. 정기분포를 그려보면 선생님 쉽게 이해가 가요. Z라고 쓴 순간 가운데 무조건 0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하나는 뭐가 되겠어? 그냥 2가 미상인데요? 그럼 뭐 여기 뭐 아무 데나 놔. 여기는 여기는 관계없어. 5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K-15가 된다. 이쪽에도 상관없어요. 여기 확률이잖아요. 그치? 얘는 뭐가 되겠어? 작다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뭐가 되는 거냐? 여기가 뭐가 돼? 10분의 K-30 서로 같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한 확률이 되겠지.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 그죠? 그럼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뭐가 될까? 얘네 두 개 더해서 중점이 몇이 된다? 0이 된다는 얘기야. 하나가 2면 하나가 마이너스 2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얘가 그래서 K 값이 몇이 나올까요? 20. 20이야? 네. 20? 그러니까 10, 부모가 10이니까 그렇게 하면 답 나오겠지. 둘의 중점이 0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문제 하나 풀어주면 선생님 심플. 야 이러면 다 한 거야 이제. 이거 할 줄 알면 계산을 할 줄 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525번 문제 풀어보세요. 525 해봐 525. 아이고. 표준화 해보면 되죠. Z가 돼서 그죠? 자 525번은 그런 거예요. X가 노말 뭐가 되는 거죠? 40의 10의 제곱을 따라가겠고 P가 35에서부터 X가 몇이 돼줘야 되니? 이걸 구해줘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 P에 35에서 40을 빼서 뭐가 되는 거죠? 시그마를 나누고 X는 일단 표준 정기분포를 끌고 갔으니까 Z가 됐을 것이고 55에서 뭐가 되는 거죠? 40을 빼서 평균 시그마가 여기서는 10이 되겠군요. 이렇게 나누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얘가 몇 나오겠어? P에 마이너스 0.5가 돼줘야 되겠고 Z가 얘는 몇 나오겠어요? 1.5가 되는 거 아닌가요? 15니까 맞지? 그러면 그냥 그림을 그리려. 자 가운데가 당연히 Z니까 0이 돼줘야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0.5가 되겠고 1.5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여기 확률은 값이 나와요. 책에서 보면 0부터 1.5까지 하니까 0.4332가 되겠고 자 여기는 여러분 표에서 안 줘. 왜냐면 반만 준다니까. 그럼 0에서부터 0.5까지 하고 좌우 대칭이니까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확률은 뭐가 되는 거죠? 0.1515를 두 개 더해주시면 답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니? 오케이?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린 거죠. 됐죠? 그 다음에 529번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야, 532번이 그런 거야. 6원인의 반전체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시험 성적은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러니까 국어도 정규분포, 수학도 정규분포, 뭐 영어도 정규분포를 따른 거죠. 각각의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뭐 일단 표준 편차를 얘기해줘. 그 형준 다음 표 같아. 오케이. 그러면 과목별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6원이 성적이 맨 끝에 있잖아. 대충 눈에 봐봐. 누가 일단 수학이 엄청 잘해 보이긴 하죠. 92점이니까. 근데 선생님 이제 그게 맞는지에 대한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얘기가 85점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표준 점수를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85점에서 평균을 빼서, 오케이? 85점에서 아까 평균만큼 끌어당기는 거야. 알겠니? 그거를 뭐로 나누나? 15로 나눠서 나온 점수하고 국어, 수학, 영어 각각의 점수의 표준 점수로 한번 구해보세요. 해봐. 나왔어. 뭐냐? 야, 국어 누가 제일 잘하는 거냐? 아니야, 어떤 과목이 제일 좋은 거니? 수학. 수학이 제일 그런 거야? 다음은 국어. 그 다음은 영어. 네, 표준점수 좀 다르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자, 다음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뭐냐? 식을 이때까지 주어졌잖아. 이제부터는 니네가 식을 세우라는 거야. 잘 봐. 그런 거 선생님이 은근히 이제 처음 할 때 잘해. 이제부터가 뭐냐면 A고등학교 전교생을 535번이에요. A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점수는 거기가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점수라는 말에 박수 쳐놔. 내가 그거 왜 박수 치라고 하는지 체크해야 돼.
점수가 평균이 67점,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돼 있죠. 자, 네, 왜 박스를 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점수예요. 학생들의 선생님은 항상 이런 거 체크해요. 확률 변수는 점수예요. 나중에 선생님 비단원 가면 확률 변수가 엄청 헷갈리게 해놔. 확률 변수를 정의도 안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는 자꾸 해버렸다는 게 점수가 x라고 돼 있어. 평균이 67점이고 표준 편차가 몇이라고 돼 있어요. 예, 표준 편차가 4의 제곱을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그거야.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점수가 65점 이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한다라고 돼 있는 거죠. 점수가 65점 이하라고 돼 있는 거야. 그치? 그럼 그 애들을 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웃긴 게 뭐라고 되는 거냐면, 니들 잘 들어봐. 아니, 별 내용이 아닌데, 65점 이하인 학생들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한다고 할 때, 임의로 한 명 선택할 때, 위에 편중교육을 이용하는 끝에 뭐 물어보는지 알아? 보충 수업이 받을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잖아. 야, 근데 그러니까 그거 얘기야.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이라는 얘기가 보충 수업이 어떤 애들이 받느냐는 거야. 점수가 65점 이하인 애들 받는 거잖아. 다시 얘기하면 점수가 65점 이하인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라고. 내 말 이해가 말을 삥 돌리는 거란 말이야. 알았어? 보충 수업 받는데 받을 확률, 근데 보충 수업 어떤 애들이 받냐고. 65점 이하인 애들이 받는다는 얘기 되는 거 아니잖아. 뭐가? 점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구한다고. 확률 변수라는 게 중요한 게 이유가 그거란 말이야. 점수가 뭐가 되는 거죠? 65점 이상인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답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선생님 표준화 해봐. 답 내봐. 내가 할게. 애들이 먼저 구해버리는데 Z가 뭐가 나오고 65에서 67을 빼서 4로 나눠주세요. 그럼 뭐가 되겠어? P에 Z가 마이너스 0.5가 이하의 확률 구하는 거죠. 아, 근데 얘는 그냥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운데가 0이에요, 여러분. 맞죠?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0.5면 여기가 마이너스 0.5가 되지 않겠어요? 마이너스 0.5보다 확률을 이거 구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건 표현 없어요. 그 대신에 뭘 주냐? 얘는 알 수 있어요. 좌우 대칭을 이용해서.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0.0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 0부터 0.5까지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가 0.19가 된다는 얘기. 그럼 선생님 이 파란 건 어떻게 구하나요? 파란 건 어떻게 구하겠어요? 0.5에서. 그렇지. 반에서 빼면 되지. 0.5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선생님 이해가? 다 됐죠? 그렇죠? 그럼 540번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습니다. 해봐. 540번은 선생님이 서로 답만 체크하고 넘어갈 거야. 답 내봐. 몇 번이요? 540. 문제 읽어. 일단 문제가 무슨 말인지 체크를 해줘. 야, 고등학생 학생이 이것도 구도를 알고 해. 그냥 대충 계산하지 말고 1400명이 있다며 평균이 65고 자 그거야. 야, 몸무게 박스. 얘는 확률 변수가 누구야? 몸무게야. 그다음 x가 몸무게인 거야. 65에서 선생님이 7에 60에 노말 65에 7의 제곱 따르는데 쩌쩌쩌쩌 가다가 뭐야? 몸무게가 자 나왔어. 몸무게가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내가 아까 확률 변수 x를 정의했잖아. 그럼 x가 54.5 이상 68.5의 확률을 구하지 않아요. 문제가 특이하게. 그쵸? 뭘 구해달라고 돼 있어? 사람 수라고 돼 있지.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야, 확률을 구해서 거기다 사람 수를 곱하면 돼. 선생님 말 이해가? 그러니까 원래 확률을 구하는 거야. 야, 1000명이 있는데 2분의 1이 떨어진대. 붙을 확률이 0.5래.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500명이 붙겠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야. 내 말 이해가니?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그 확률을 구해. 확률면서 x가 54.5 이상 68.5 이하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게 나오면 거기다 뭘 곱하면 되겠어요? 1400을 곱하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해봐. 다음 뭐 나오면. 자, 됐어요. 몇 나오니 그러면? 몇 번 나오니? 868. 868명 나와? 오케이. 그럼 뭐 다 시분한 거죠. 확률을 구해. 확률을 구해서 거기다 산함수 곱하면 1400명 곱하면 되는 거지. 이해하니? 네. 잘 봐. 마지막 문제. 544번 문제 봐라. 잘 봐라잉. 그것도 똑같아. 야, 니네 문제 풀 때 개념을 다 외우고 풀어. 알았어? 보면서 푸는 건 선생님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좀 하는 대로 해. 통계는 해설 보지 말고. 야, 여기 있는 거는 무조건 다 풀어야 돼. 근데 꺼리낌 없이 풀어야 돼. 다 보지 말고 그림 그리면 다 안 나오는 거 1도 없다. 자, 거기 44번이에요. 900명을 모집하는 어느 대학의 입시에 6,000명이 응시했다. 거기다 딱 슬래시 해놔. 자, 선생님 봐라. 선생님 뒤에 거 읽지 않았죠? 야, 니네 봐. 선생님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학원에서 신입생을 10명 뽑아. 10명 뽑는데 선생님이 애들이 시험을 본대. 근데 20명이 왔어. 그러면 뭐가 결정이 되는지 알아? 뭐가 결정이 되는지 알아? 근데 10명 뽑는데 애들이 20명이 들어왔어. 20명이 들어와서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보고 선생님 합격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있어. 선생님 나 10명 뽑는데 20명이 왔잖아. 그럼 뭐가 딱 끝나? 뭐가 딱 끝나는지 알아? 합격률이 결정된 거야 벌써. 그렇잖아. 나 10명 뽑을 때 애들 20명이 왔어. 그럼 50% 확률이잖아. 50% 확률이니까 벌써 확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니까. 이때까지는 니네가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 벌써 확률을 던져준 거야. 합격할 확률을 던져준 거죠. 선생님만 이해가? 그럼 선생님 봐봐. 그럼 내가 점수를 쫙 받아봤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20명의 점수를 쫙 볼 거 아니야. 그럼 1등부터 해서 10등까지 10등을 딱 자를 거 아니냐. 선생님만 이해가? 이해가? 그치? 그렇고 내가 뭘 볼 것 같니? 선생님 10등의 점수를 본단 말이야. 근데 10등의 점수가 60점이 나왔대. 그러면 여러분 그 60점의 의미가 뭔지 알아? 커트라인. 커트라인이라고. 다시 얘기하면 60점을 넘으면 합격이라는 거지. 선생님만 이해가? 자, 같은 구조야. 그게 봐. 문제 봐라. 자, 900명을 모집하는 어느 대학에서 6,000명이 응시했다라는 거죠. 자, 응시자의 점수 나왔네. 점수 박스. 점수 박스. 왜 점수를 박스라고 할까요? 바로 박스라고 하는 게 왜 점수를 박스를 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자, 선생님이 나는 내려. 선생님 이게 중요해. 점수가 뭐만. 그리고 10 같은 거 이런 거 자꾸 써라. 알았어. 부등호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선생님 잘 정확하게 몰라서 맨날 애들 쓰면 이것만 써. 김신처럼. 그러다 틀린다니까? 왜냐면 크다 작다에 따라서 하나 차이가 나요. 점수라고 얘기하면. 그래 정확하게 몰라. 크다 작다를 본인이 안 해보니까. 안 돼. 그렇게 하면. 아니 야 내가 니네 여기서 니네 목표가 내가 진짜 잘해서 4등급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돼.
어차피 뭐 선생님들 그냥 할 때 그럴 거면 다른 공부해. 알았어. 그거 가릴 바에. 어쨌건 뭐 나와도 틀릴 수도 있어. 어려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세부적으로 다 체크해. 알았어. 크다 작다 정확하게 확률 변수 뭐다 정확하게 돼. 나중에 뒤에 가봐. 수능 특강도 너네 보게 되면 확률 변수가 뭔지를 모르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딱 꼬집어서 내는 거거든. 알겠니? 그런 거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조금 더 높은 등급을 원한다. 그러면 부등호, 기호 정확하게 써야 돼. 니네가 대부분 자꾸 이것만 써. 0.5. 큰지 작은지도 정확하게 몰라. 근데 답에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거 써야지. 근데 웃긴 게 그게 맞아 또. 통계는 그래. 그러니까 변형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4등급이라 맥시멈. 그 정도만 해도 되면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되고. 본인이 또 욕심이 있다고 되면 저런 거 다 가래. 크다 작다, 등호, 확률 변수 뭔지 정확하게 체크. 그냥 한다면 해봐.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문제되는 거 없어. 추정도 외우라는 건 정말 다 외워버리고.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가. 선생님 잘 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딱 잘라면 뭐가 나오는 걸까? 맨 처음에. 야, 평균 310이래. 난 표준 편차가 50점.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 묻고 있어요? 자, 이거지. 선생님 확률, 선생님 선생님 60분의 9죠. 20분의 3이죠. 확률이 20분의 3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합격할 확률이 20분의 3이잖아. 선생님 이해가? 자, 이건 뭐게? 여러분 같은 확률인데 인원의 측면에서 본 거고, 그쵸? 이번에는 선생님 봐봐. 점수의 측면에서 선생님 같은 말이죠. 선생님 아까 얘기한 거 기억나? 선생님 10명 뽑는데 20명이었어. 그럼 인원 측면에서 확률은 2분의 1인 거야. 됐지? 끝났지? 근데 선생님이 뭐가 되는? 같은 얘기지만 내가 그럼 10등의 점수를 봤어. 그럼 60점이래. 그럼 60점 이상이 되면 뭐가 돼? 합격할 확률이 동일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확률을 두고 선생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지. 인원의 측면에서 보느냐, 점수의 측면에서 보느냐. 그럼 선생님 점수가 뭐가 되는 거야? P가 X라는 점수가 310점 이상의 확률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 되겠지. 아야 미친놈이지. 그걸 몰라. 그걸 K라고 놔야지. 그거잖아요, 여러분. 최저 점수 구해달라는 얘기가 커트라인 구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900등 점수 얘기해달라는 얘기예요.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놓은 거야. 자, 한번 해볼까? 그 값이 서로 뭐가 되는 거죠? 같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 50, 50 하면 0.15죠. 그쵸? 아니 그냥 나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Z가 되겠어. K에서 310을 빼고요. 50으로 쫙 나눠주면 되잖아. 이해하시죠? 그쵸? 표준화하면 되는 거야. 끝난 거야. 점수가 이게 커트라인. 합격한다라는 게 커트라인 이상이잖아. 선생님 말이야. 그러니까 부등호 정확하게 체크해야 된단 말이야. 큰지 작은지를 판단 안 해버릇하면 이게 미친지 아닌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확률이 뭐가 되겠어요? 0이 되죠. Z는 0이 떴네요. 0.15. 얘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끔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이게 Z가 이상이면 여긴지 어떻게 압니까? 알죠. 무조건 이쪽이지. 그 이유가 뭐겠어? 야, 그 이상이야. 그러니까 부등호가 중요하다니까. 이상이면 여기부터 안 나면 0.5가 넘어버려요. 이거 싹 긁고 오른쪽 거 싹 긁어 가니까. 선생님 이거 이해가? 그러니까 자꾸 그린 걸 체크하라고. 그럼 얘가 몇 나오겠어요? 얘가 50분의 K-310인 거야. 근데 이 확률이 몇이 되는 거야? 이건 0.15인데요. 그거 뻔하죠. 이쪽이 0.35가 되는 거지. 그럼 니네는 0.35가 되는 값을 표에서 찾으면 되는 거지. 1.04잖아. 아,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가 선생님 이게 1.04군요 라고 해서 K 값 구하면 끝이라는 거야. 내가 이해가? 1.04 이상이 0.15라는 거야. 당연하잖아. 책에서 보게 되면. 그쵸?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그 표준화된 점수값이 1.04라고 넣으면 답은 끝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선생님 이해가?